네, 안녕하세요. 자원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서경수라고 합니다. 앞서서 장학사님 너무 거창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부담이 됩니다. 저는 오늘 체육계열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이게 안목이에요. 자원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대학 지도 지원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대교역 상담교사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드릴 내용은요. 2016 대입과 관련된 기본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체육계열과 관련된 기본 사항들 그리고 수시 모집, 정시 모집에 대한 기본 개요 그리고 사전에 여러분들께서 적어주신 질문지를 기반으로 한 답변 순서로 강의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 앞에 서니까 제가 마치 교주가 된 것 같은데요. 입시를 할 때 교주의 말만 믿고 무작정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모집 요강상에 나와 있는 사실 기반의 내용들을 참고는 하시고요. 그 사실 기반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지원 전략을 수립할 것인지를 판단을 받아보시는데 오늘은 저의 관점과 각 전형별로 선생님들의 관점을 아마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들어보고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납득이 안 되네 이런 식으로 같이 판단을 한 뒤에 실제로 지원을 하는 것은 학부모님과 학생의 몫이라는 걸 좀 분명하게 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학 입시를 할 때 고등학교 3학년인 경우는 전반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고등학교 2학년 그 이하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사실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고3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교육부에서는요, 중학교 2학년일 때 전반적인 입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입 정책의 방향성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대교협에서 그걸 바탕으로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을 다가올 8월 달에 할 예정이 지금 2학년이나 3학년들은 이미 시행 계획이나 모집 요강이 나와 있어서 큰 혼선은 없는데 1학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막연하실 거고 그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가올 8월 달에 그 대입 전형 기본 사항에 대한 게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좀 참고하면 되시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4월 달이 되면 각 대학마다 시행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자, 시행 계획이라는 것은 모집 요강이 실제로 내가 그 모집 요강상의 내용을 가지고 대학교를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확정판이라고 하면 시행 계획은 한 90에서 95% 정도 확정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학년 친구들은 이미 시행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1학년은 8월 달에 발표될 기본 계획을 보시고 전반적인 방향성을 세워나가면 된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는요, 3학년들은 이미 내가 채워놓은 벽돌을 가지고 그냥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2학년 이하인 친구들은 벽돌의 종류를 어떤 걸로 만들어서 어떤 집을 지을 것인지를 오늘 강의를 통해서 설계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5월 달에 모집 요강,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고 9월 달에 정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내가 대학을 가는 경우에는 모집 요강을 참조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월 달에 수시 모집이 있고 수시는 학종, 교과, 논술, 실기, 실적 전형이 있겠죠. 그리고 정시 모집으로 하면 수능, 실기, 실적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이 과정까지 갔는데 대학이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추가 모집까지 넘어갑니다. 하지만 매일
우선순위는 수시와 정시이기 때문에 그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수시 모집하고 추가 모집이 있는데 수시 모집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면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모집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정시 모집 기준으로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원선이 수시에서는 가장 하단선이 돼야겠죠. 왜 그런가요? 납치 나갈 수 있겠죠. 정시에서 내가 갈 수 있는 데를 굳이 수시에서 넣어서 합격을 하면 정시에서 내가 못 가게 되니까 수시에서 어느 학교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지원선을 판단하는 게 첫 번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등록을 포기해도 정시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수시 합격을 했는데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재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는 총 6번의 기회가 있고요. 정시 모집에서는 가구별로 한 번씩 해서 총 3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9번의 기회 동안 대학을 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수시 모집 6번의 기회에서 제외가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사관학교, 경찰대, 이스트로 끝나는 특수목적대학교는 6번의 지원에서 제외되니까 플러스 알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학교들이 전문대, 산업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체육계열 입시의 특징과 기본사항입니다. 제가 수년 동안 체육계열 모집 조정을 분석을 하면서 쭉 살펴보니까 변화된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니까요. 양극화 현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학업 역량이 강조되는 것 같고 정책 기조에 따라서 약간 변화된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의 양극화는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비실기 전형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의 문이 굉장히 많이 열려있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실기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과연 순수하게 체육 계열만 지원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을 지원자들에게 좀 대교육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비실기 전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시에서 6장의 카드가 있다고 하면 전부 다 체육 계열로서 친구들은 손에 꼽아요. 20% 내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기를 보지 않기 때문에 체육 계열을 50% 이상 지원하거나 일반 계열 친구들이 체육 계열을 한두 개를 지원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에게 훨씬 더 많은 문이 열려있고 대학에서도 그런 친구들을 원한다고 저는 해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고3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들에서는 공부를 해야겠죠.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반대로 운동을 좋아하고 잘하는 친구들의 문도 열려있다. 그러니까 실기 반영 비율이 높거나 만점의 기준을 높이면서 실기의 변별력을 높여가는 학교들도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양극화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학업 역량은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체육, 대학을 수단 삼아 보다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체육 계열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학업 역량에서 양극화 현상에서 공부를 좀 더 치중한다 그랬는데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학업 역량을 가지고 상위권 대학을 가려는 수요가 있다. 그거를 체육과를 이용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책 시주는 작년까지는 학폭 처분받은 친구들이 제재를 받았는데 그 페널티가 의무가 아니었는데 올해는 의무가 됐고 이건 반대로 나중에 체육 계열을 진학하고 하는 친구들은 건전한 학교 생활과 그런 어떤 불필요
불필요한 오해나 학폭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학교 생활에 크게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건 뭐 체육계열뿐만이 아니겠죠. 그리고 체육계열에서도 전공자 선택자가 확대되면서 보다 넓어지고 있고 그게 지방권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다시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는 한 가지 변수가 더 생겼는데 학군 대진이라서 약 4~5만 명의 수험생들이 증가할 예정이다. 그리고 체육계열은 영향이 크진 않겠지만 의대 지원 이슈가 다시 재작년 수준으로 변했기 때문에 상위권이 의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체육계열 상위권도 어느 정도 여파는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를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체육계열을 가서 무엇을 배우나 제가 그 체육계열과 관련된 전공을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체육은 인문 사회적 요소와 융합이 된 학문과 자연계열과 융합이 된 학문들이 전공 요소로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는 어떻게 참고를 하시라고 만들었냐면 고3이나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생기부의 내용적인 경쟁력과 면접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생기부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내가 체육계열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다양한 과목과 연계된 생기부의 교과 세트를 쓸 때, 뭐 수행평가나 보고서나 발표 같은 걸 할 때 여기 제시된 소재를 가지고 심화 주제를 잡으면 체육과도 연계가 되고 그 과목의 본연의 어떤 핵심도 비껴나지 않으면서 생기부의 내용적인 요소를 풀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키워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인문 사회적 자랑 그래서 인과 인과에 대한 전공 영역들이 있고 그것이 합쳐지면서 체육은 인문 자연의 통합형 과목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약간 수단으로 생각해보면 생기부를 채울 때 문과나 이과나 다양하게 접목시킬 수 있는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못 누르는 건가요? 자, 그래서 체육계열 직업군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큰 테마로 보면 행정, 교육, 미디어, 상경계열과 요즘 많이 관심들이 많으시 의사나 치료나 재활, 복지, 과학계열도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선생님이나 교수나 입시 학원이나 코치나 이런 쪽으로 좀 한정됐다면 요즘에는 스포츠가 참여하는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보는 스포츠, 통계를 내거나 어떤 분석을 하는 스포츠 쪽으로 많이 확대가 되면서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넓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좀 찢어놨는데 그 자료집에 보니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체육과가 다양한 학과가 있는데 저는 크게 사법 계열과 비사법 계열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법 계열은 이미 입학할 때부터 교사 자격증이 나오는 과인 거죠. 예를 들면 체육교육과와 특수체육교육과가 있겠죠. 그런데 우측에 보시면 교직 이수가 가능한 체육대학이 있어요. 여기는 2학년이 올라갈 때 성적을 기준으로 5% 아니면 10% 안에 들면 교직 자격을 이수할 수 있는데 그 학생들이 30명이라고 하면 3명밖에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체육교육과는 성적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참선적으로 교직 이수가 되는 학과들은 그래도 성적이 낮지는 않다. 그리고 나서 체육과는 항목을 보면 여기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인문사회 계열에 가까운 체육학과들 그리고 오른쪽은
자연과학에 가까운 체육학과들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주조가 아니고 전공 중심 학과나 양쪽을 다 다루는 학과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범계열은 좀 성적이 높고 교직 이수 가능한 체육대학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학과도 아까와 비슷하게 좀 나뉜다는데 실상은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체육교육과 가면 선생님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을 당연히 하려면 할 수 있고 나머지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만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그쪽으로 내가 간다고 해서 전혀 해낼 게 없고 플러스 알파로 교직 이수를 했기 때문에 교사 자격증은 당연히 가지고 있고 플러스 알파 개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호하고 훨씬 더 성적이 높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사범대를 가거나 교직을 이수할 수 있는 학과를 가지 않으면 그 다음 방법이 교육대학원을 가는 것인데 이제 곧 6학년도 교육대학원이 개편이 될 예정인데 아마 교사 자격증이 부여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는 거는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교사 자격증이 너무 많이 양산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제한을 둬야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좀 있었고 이것도 반대로 체육 교육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입결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포함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수시와 정시 모집의 기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시 모집은요 생기부의 내용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성적만 주로 반영하는 국가전형 그리고 논술전형 주로 이 전형들이 비실기 전형이고요. 실기 전형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한쪽으로는 수시 모집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실적 특기자 전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올해 그 체육계열 전공의 약간의 기준을 살펴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선발이 확대됐다고 말씀드렸죠. 그거에 대한 사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용인대, 성신여대, 차의과대, 성명대, 국민대. 올해는 고대에서 문화스포츠 계열이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한남대랑 일부 대학에서도 뽑고 있어요. 심지어 저기 보이시는 상명대 같은 경우는요 예체능 계열로 아이들을 뽑지만 실제로 들어가서는 인문, 자연, 예체능의 어느 것이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자율전공으로 입학을 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과가 있어요. 그 과는 어딜까요? 사범대, 메디칼, 물리치료학과처럼 자격증이 부여된 학과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명대는 조금 특이하게 문이과까지 다 커버렸어요. 작년부터 그랬으니까 올해는 아마 성적이 조금 오르지 않을까. 논술 전형도 있는데요. 체육계열에서 논술 전형 인원은 그다지 많지는 않아서 뒤에 경쟁률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실기 전형의 경우에는 운동 3대장 학교라고 해서 간천대, 동국대, 한양대가 있었는데 한양대가 이번에 폐지가 됐어요. 실기 100% 전형이. 그러다 보니까 모집 요강을 살펴봤는데 상명대, 서영대, 강남대, 경희대, 한신대가 만점 기준을 올리거나 약간 상향을 했더라고요. 그거는 그 한양대의 수요를 흡수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이거는 이따 뒤에 후속될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공자의 선택지로 들어가는 친구는 전공이 없는데 진로 역량이 어떻게 평가할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자기 주도성이라는 영역으로 평가를 하는데 자기 주도성은 학교에서 이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쏟는 것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그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비슷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얼마 차이가 안 나서 실상은 대부분 20대 1, 30대 1, 간첩들 같은 경우는 80대 1로 갔다가 53.3대 1로 약간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교과전형인데요. 교과전형은 학교별로 입학 결과를 대학원이가 발표를 하는데 실제로 내 성적이 3.5등급이에요. 근데 그 대학원 성적이 70% 터치 2.7이다. 그러면 내가 거기 지원하면 떨어질 것 같잖아요. 하지만 학교마다 반영하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학교마다의 교과 성적을 산출해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성적은 4등급이고 여기 있는 친구도 4등급이에요. 저는 모든 과목을 4등급을 받았고 이 친구는 1등급, 8등급, 1등급, 9등급 이런 식으로 받아서 평균을 내보니까 이 친구는 4등급 저랑 똑같은데 대학마다 반영하는 과목에서 1등급을 받은 이 친구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자의 성적마다 유리한 학교들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의 점수를 자세히 산출해 봐야 된다. 예를 들면 경희대 같은 경우는 국어와 영어만 반영해요. 나머지 다 9등급인데 국어와 영어만 1등급이면 경희대가 딱 들어맞겠죠.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반영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리고 이유는 면접 내지는 실기를 보는 학교들도 있다. 그래서 한 3개년치 입학 결과를 보고 현재 내 산출된 성적과 비교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이 있겠죠. 안 그러면 대학 들어서 뭐 수업을 듣거나 이럴 때 약간 부족할 수 있는데 내신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학교장 추천 인원이 있는 학교는 그 추천 인원에 내가 포함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 자료집에도 있지만 각 학교마다 반영하는 방식과 과목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거고, 이거는 수도권 위주로만 정리한 거니까 이제 나중에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서울시 진로진학 정보센터에서 관련 내용이 이번 주 내로 자료가 업로드가 될 겁니다. 거기서 좀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교과전형 경쟁률인데요. 이거는 참고를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경쟁률 추이를 보시면 학종보다는 조금 할만합니다. 그리고 입학 결과를 보시면 점점 약간 낮아지는 추세가 보이죠? 왜 저럴까요? 각 대학은 입학 결과를 공개하게 됐는데 그 어떤 A 대학에서 이번에 우리 70% 컷은 2.8등급이에요 라고 하면 1.8인 애들보다 2.7이나 2.6인 애들이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성적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논술 전형은요,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논술 전형으로 붙는 학생이 있지만 그게 너는 아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고요. 그리고 합격한 친구를 제가 만나봤는데 본인이 왜 붙었는지를 설명을 못해요. 근데 수능 최저는 전부 다 있습니다. 자료집에도 나와 있지만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약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지원 경쟁률이고요. 실제로 결시도 할 거고 시험은 봤는데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겠죠. 그 친구들까지 제외하면 이 수치에서 40% 정도는 감하고 보시는 게 실질 경쟁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실기 전형은요, 많은 인원을 선발하지만 경쟁률도 높고요. 사실 그동안 학종이나 다 남의 자식 얘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자식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실기 비용이 높고 나는 인문을 찾아서 대학을 갈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4등급에서 6등급대 친구들이 많이 해당이 될 거고, 그마저도 한양대가 없어지면서 이제 어디를 써야 될지 고민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학교도 있어요.
수시와 정시는 똑같은 실기 시험을 본다고 하면 수시에 지원을 해서 미리 내가 예비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 허수도 이 지원율에는 포함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시에서 실기 전형을 준비를 해요. 근데 그 시험을 보는 시기가 9월에서 10월이에요. 수능은 언제 보죠? 11월 달에 봐요. 그러면 이 친구는 수능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잘 보는 친구도 물론이지만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공부까지 열심히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친구들이 수능을 보고 그대로 또 정시로 넘어가면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가장 미소 짓는 데는 어딜까요? 저는 왠지 학원일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물론 지금 시점부터 실기를 엄청나게 연습을 하고 있겠으나 그래도 정시 준비를 위한 수능 준비를 해야 된다.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을 테니까요. 자, 실기 종목의 만점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아야 내 아들, 내 딸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만점 기준에 대한 해당 범위 제가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왼쪽은 기초 체력이고 오른쪽은 기초 체력에 기반한 기본 기능들 그리고 종목별 전공 실기로 시험을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시를 볼 때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은 제가 가로축은 최저가 있다 없다, 세로축은 내신이 좋다, 나쁘다 말고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서 보면 오른쪽 2, 3분면을 보면 수능 최저가 있으면 내신이 좋게 교과 전형하고 수능 최저가 있는 실기 전형이 위치해 있고 왼쪽 위로 가면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도 최저가 있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그걸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근데 지금 다 남의 자신 얘기인데 내 자신은 어디 있을까요? 최저가 없으면서 내신은 미흡하고 실기로 해보는 데가 3, 4분입니다. 실기 전형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는 있으면서 내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논술 전형. 그러니까 내신이 조금 부족하지만 수능 최저는 통과할 수 있는 친구들이 논술 전형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종과 교과를 보시면 실제로 내신이 괜찮지만 최저가 없는 학교가 왼쪽에 위치해 있고요. 오른쪽에는 학종인데도 불구하고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고 최저는 3학 7, 4학 14, 3학 9 국수 영어학 중에 3개 과목이 합쳐서 저 등급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이고요. 실기가 없는 교과 전형은 최저가 있다 없다. 있으면 어디고 저 위에 높낮이는 내신이 좋고 나쁘고 조금 떨어지고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교과 중에서 실기를 보는 데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실기 전형이 어디 위치하느냐를 이제 나타낼 건데요. 교과에 실기가 있는데 2등급대가 되나 저 학교들의 실기를 준비할 수 있고 오른쪽으로 최저가 있으면서 전형으로 등급이 나와야 하는 학교들은 한 체대, 숙대, 한 체대 나머지 과들은 전부 다 최저가 있고요. 왼쪽에는 최저가 없으면서 저 정도 등급이면 지원을 해볼 만한데 이거 후속되는 강의를 좀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실기 전형인데 여기는 저보다 최저가 없어요. 그런데 노란색으로 표시된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은 아이들이 많이 선호할 테니까 경쟁력이 높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특기자 및 특별전형은 후속되는 강의에서 좀 참고를 하시고요. 모집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뽑습니다. 자, 정시는 간단합니다.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대학을 결정하고요. 실기 성적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안 넘어가죠. 자, 정시 모집에서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실기 전형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체육 교육과도 있고
굉장히 명문 학교들이 비실기로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이 학교들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일반 계열로 가기에는 약간 부족하니까 여기에 가서 복수 전공 내지는 부전공 내지는 전과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비실기 전형이 있다. 그리고 넘어가면 한 번에 두 번 부르면 겁이 나네요. 두 번 넘어갈까봐. 그 다음에 이제 수학과 관련된 건데요.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는 대학은 왼쪽이고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은 오른쪽이에요. 가운데는 이 두 부류를 제외한 가장 많은 학교가 수학을 선택하는 학교들입니다. 지금 시선이 왼쪽에 조금 가 있으신 분들은 아주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시고 오른쪽에 가 있는 쪽은 약간 좀 암울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3학년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2학년 저학년 친구들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수학을 포기하면 유리할까? 이건 시기별로 달라요. 고3인데 지금 수학을 붙잡고 있는 거는 좀 무모한 거고 어리면 어릴수록 수학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어, 수학, 영어 중에 영어는 등급만 나오기 때문에 변별이 안 되겠죠. 국어와 수학을 가지고 어느 게 더 중요한지 살펴보면 국어를 포기한 애들은 없어요. 근데 수학을 포기한 애들은 생각보다 많아요. 그 수학을 포기한 애들은 누구죠? 내 등급을 깔아줄 너무 좋은 친구들. 그래서 수학을 포기하면 깔립니다. 그래서 저학년일수록 수학을 잘하면 다른 과목보다 잘할 수 있는데 국어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성적이 떨어지지 않고요. 공부를 또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냅둔다고 해서 또 성적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고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수학은 포기하시면 저는 되게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은 어떨까요? 나한테 좋은 건 남한테도 좋겠죠. 그러면 반영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성적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수능 반영률이 높은 대학이 있고 수능 반영률이 낮고 실기 반영률이 높은 대학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3학년은 대략적으로 어디를 할 건지 정해졌는데 공부를 잘하게 되면 저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공부가 조금 부족해서 실기를 역전시켜야 되면 오른쪽에 붙을 건데 85%를 반영하는 연대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비슷한 성적대 아이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기를 잘해야 붙을 확률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근데 이제 실기 반영률이 높은 대학을 지원하는 친구들의 가장 많은 질문이 뭐냐면 쌤, 만점 받으면 거기 갈 수 있지 않아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이거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성적을 잘 받아서 실기 부담을 낮춰야 되는데 내가 실기를 만점 받을 거라고 가정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다른 시험장, 다른 플로어, 다른 교보제, 다른 감독관에서 원래 하는 능력을 그대로 발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돼서 안 넘어가는 건가요? 자, 그다음에 이제 노학교들은 수능 반영 비율이 높은데도 약간 지방과는 체급과인 걸 볼 수 있고요. 실기 반영률이 높은데 요 빨간색 박스는 수도권에 위치한 학교들을 나타냅니다. 단기형 모집 대학이고요. 내신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데 내신 반영은 적어도 5등급 이내만 되면 큰 지장은 없습니다. 5등급까지는 뭐 되게 적은 점수를 깎는데 6, 7, 8등급으로 가서 대폭하는 학교들이 많다. 그거를 설명하는 거고요. 자, 매주 반영에 시간이 딱 됐네요. 이것만 제가 한 3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발 넘어가 주세요. 네. 1번 이제 1학년 학부모님들이 계실 건데요. 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기 주시겠어요? 너무 고맙다. 지금 이제 2학년들이 입시가 마무리되면 입학 결과를 쫙 공개를 할 건데 5등급 체제에서 내 등급을 가지고 9등급 체제를 어떻게 바꿔서 볼 것인지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요거를 가지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9등급 체제에서 A 대학의 입결이 3.1등급이라고 공개를 했는데 현재 내 5등급은 도대체 몇 등급이 저기에 맞는 수준인 건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저기 보시면 1.85등급이 9등급제에서 3.1등급 정도 된다는 자료집을 참고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시고요. 실기 준비 시기와 이거는 뒤에 후속되는 실기 전형에서 자세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대학의 관점 설명을 드렸고 5번 설명드릴게요. 체육과를 가보니까요, 제가 전국에서 제일 잘생기고 키 크고 재밌고 멋진 사람이 예쁘고 다 모여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학을 가도 너무 재밌고 즐거워요. 여름이면 수영장 가서 라이프가드 자격증 든다고 학비도 벌고요. 겨울이면 페트롤 자격증 든다고 학비도 벌고 후배들하고 선배들하고 되게 재밌게 놀 수 있어요. 미팅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4년이 후딱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적 없이 대학을 가면 시간이 허투루 가기가 가장 좋은 게 체육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체육과에 관심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체육 대학을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대학이 굉장히 쉽게 지나가 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동기부여 관련된 거는 제가 어디 다른 데 가서 강의를 하면 항상 하는 얘기인데 여기 너무 공개가 되어 있고 영상까지 찍고 있어서 많이 좀 줄여서 얘기를 하면 제가 아는 어떤 후배 선생님은 이런 표현이 되게 선입견이라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K대학교를 나오셨어요. 소위 말하는 논문대를 나와서 어떻게 거길 나왔어? 라고 실수를 했는데 괜찮아요. 저 많이 그런 얘기를 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사연을 들어봤는데 고3 때 현장 실습을 갔는데요. 뭘 잘 모르는데 거기에 있던 어떤 그 직원분이 몽키 스패너로 머리를 때리더래요. 그래서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보통 A를 쓸 때 이렇게 알파처럼 쓰는데 실제로 영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A를 윗머리가 달리겠어요.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미친 듯이 1년 공부해서 인하대 체육교육과를 갔어요. 갔는데 지금은 체육과에 그런 악습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AT라고 해서 후배들 분기 주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랑 나이가 같은 사람인데 그걸 수모를 당하니까 내가 1년에서 인하대를 왔는데 뭔들 못하겠냐라고 해서 다시 삼수를 합니다. 그래서 K대를 갔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임용시험도 한 번 해보고요. 지금은 명문대 박사과정으로 맞춰서 대학을 관심 갖고 갈까 생각 중에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분의 동기부여는 아마 몽키 스패너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몽키 스패너는 과연 무엇이 될 거냐, 우리 자녀들의 동기부여가 될 몽키 스패너는 무엇이 될 거냐를 후속되는 강의에서 꼭 찾으시길 바라면서 부족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